지난 10일 부산에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동천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커진 책임을 놓고 부산시와 동구 사이에 내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속 옥상 위 텃밭이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유 텃밭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의 관급공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용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되살아나던 부산 부동산 경기가 다시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10일 부산에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동천이 범람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커진 책임을 놓고 부산시와 동구 사이에 내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뚝을 넘어 도로로 쏟아져 들어오는 하천물. 잠시 후 주변 도심은 물바다로 변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50여 대가 넘는 차량과 주택 공장 80여 채가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침수 원인을 놓고 내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하천 범람 자체는 당시 시간당 6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에 만조까지 겹쳐서 발생한 자연재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하천 내에 쌓아놓은 흙더미에 물길이 좁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배수펌프 고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음악이가 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걸로도 있고 침수가 된 원인은 이제 동구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선제 펌프장이 그 시간대에 또 고장이 나다 보니까 부산시의 이 주장에 대해 동구청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2017년 설치된 배수펌프는 저지대에 물을 동천으로 뽑아내기 위해 설계됐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배수펌프 설치 장소와 높이도 이에 맞춰 설계됐다는 겁니다.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범람할 경우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저지대 부분에 이제 물을 뽑아서 동천으로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배수펌프장입니다. 동천 범람은 계산이 안 돼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태를 해결해야 할 행정기관들이 서로 내탓 공방을 벌이는 사이 피해 주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삭막한 옥상에 푸르름이 가득한 옥상정원은 도시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운대구에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옥상 텃밭이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82살 김성열 어르신.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어르신에게 텃밭에 채소를 가꾸는 것은 추억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 때 채소를 가꾸는 거랑 똑같이 전번에 왔으면 좀 잘하고 오늘도 와서 말해 참 깨끗하게 곱게 좀 잘. 작물을 함께 가꾸는 분들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 20여 명. 지난 5월 씨를 뿌린 고추와 상추 등 10여 가지 작물이 치유 텃밭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또 치매 관객 교육을 받아보니까네 이거는 우리가 필히 보호자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치유가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으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시비를 지원받아 치유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지를 보건소 기능에 맞게 여기에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푸른 녹지와 또 농작물을 함께 가꾸고 어르신들의 치유의 공간으로 우리는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유 텃밭의 작물들은 치매 어르신의 원예 치료 수업에 활용되고 오는 8월 수확될 예정입니다. 기억을 채우고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 옥상 텃밭의 의미 깊은 변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지난 4월 부산시가 발주한 하수관로 공사 도중 인부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 관급 공사임에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전국적으로 매년 이 같은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최근 중구에서는 관급 공사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미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된 중구 관급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적어도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서만큼은 안전사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전관리자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업체에만 맡겨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급공사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은 구에서 발주한 3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행정관리 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 가림막이나 보행자 통로 등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주민생활과 인접한 공사장에는 소음 진동 측정기가 설치됐는지, 시공사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비상 연락 체제를 구축했는지 등 18가지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구청이 직접 안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표를 통해 우리 구청에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이렇게 책임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같은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청이 관련 법에 따른 조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시정명령만 내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추적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는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도 시행됐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커진 셈. 전국 최초로 중구에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 시행에 필요한 근거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여름철은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며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럴 때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게 되는데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냉방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 가득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1일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로 빠르게 진화해 큰 불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실외기 곳곳을 살펴보니 종이박스를 올려놓는 등 위험 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에어컨에서 난 불은 총 692건, 이 중 70% 이상이 실외기에서 난 화재였습니다. 특히 과열과 과부하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절반 이상입니다. 에어컨을 오랜 시간 켜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켜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풍기나 그 에어컨의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8시간 이상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밖에 있는 실외기에 열을 식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도 필요합니다. 에어컨에 전기 합선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선이 짧다면 긴 선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면과 1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한테 점검, 의뢰, 이상 유무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작동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개도 그쪽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먼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재로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동하시기 전에 먼지 같은 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실외기 근처에는 종이박스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에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부산시는 환경부의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합니다.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물 관련 계획은 35종이나 되지만 이들 계획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 상호 보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런 환경부 방침에 맞춰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 등 업무의 통일성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시청에서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오는 17일까지 올해 제2회 검정고시 원서 교부와 접수가 온 오프라인으로 시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시 교육청 별관 야외 접수장에서 진행합니다. 현장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별관 야외에 천막을 설치해 접수장을 운영합니다. 시험 장소는 초졸 검정고시는 연일중학교, 중졸 검정고시는 연일중학교와 동백중학교, 고졸 검정고시는 금양중학교 등 5곳을 비롯해 부산교도소와 오륜정보산업학교 등 모두 7곳에서 치러집니다. 검정고시 시험일은 다음 달 22일이며 합격자는 9월 11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북구는 지난해 폐쇄한 구포 가축시장 인근에 주민 자활 사업으로 애견 카페를 개설합니다. 155제곱미터 규모인 애견 카페는 놀이공간과 애견 호텔, 애견 미용실 등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반려견 강좌와 수제 간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북구는 애견 카페에서 일하는 주민이 반려견 관리사와 행동교정사, 펫 미용사 등 전문 자격을 취득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용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되살아나던 부산 부동산 경기가 다시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2주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1% 상승했습니다. 부산 진구는 0.25%, 해운대구 0.23% 등 3주 연속 해수 동남과 부산 진구 지역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투자 자금이 부산에 유입되면서 해수동 중심에서 원도심 지역까지 활기가 되살아났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달아오르던 부산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단계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는데 이번 대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8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억 아파트를 2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기존 취득세가 50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3주택자의 경우 6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8배에서 12배까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역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40%에서 최대 70%까지 인상됩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규제와 저금리로 부산 지역 내 투자용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은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외부 투자 자금도 유입이 좀 늦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투자자들과 실소자들의 그 주택 구입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위축되고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또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쯤 강서구 복림 지하차도 양방향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넓이 40cm, 깊이 4cm의 싱크홀 3개가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경찰 통보를 받은 강서구는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4시쯤 도시고속 시내 방향 오륜터널 출구 지점을 지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40대 운전자 A씨가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엔진 부분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도구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활방역, 공공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긴급 지원 등 5개 유형 74개 분야에서 일자리가 마련됐으며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영도구민 51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8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4개월로 오는 24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구가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자취요리왕 영주, 영주에서 살아남기, 여기 영주와 등 3개로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요리, 캠핑 등으로 함께 소통하고 지역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중구는 오는 8월 2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진구청은 폭염을 대비해 쿨루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열을 75% 이상 반사시켜 실내 온도를 최대 5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는 최근 폭염 취약 20가구 옥상에 쿨루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중구가 장마철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구는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영주동 덕성사 등 재해 위험 지역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 들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 시 기상정보 참고하셔야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의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전북 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은 오후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흐린 가운데 동해남부 최대 2m, 남해동부 최대 1.5m까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반짝 해를 보실 수 있겠지만 이후 토요일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과 시간대는 변동 가능성 크겠으니 외출 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